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도시 대구, 그중에 수성구 이지훈 수학은 빨간 도끼 빨도생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선행학습의 정체가 뭐냐 이미 다 알고 있죠.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먼저 학습을 해놓고 또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거, 심지어는 요즘은 또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손대고 학교 가서 수업을 받는 거, 이런 거 선행학습. 이제 가장 학부모들이 와서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주위의 친구들은 여기저기 학원을 다니면서 선행을 하는데 한 학년 위에 거를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두 학년을 뛰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3년, 예를 들면 중1이 고1을 과정을 공부한다든지, 초등학교 6학년이 중3 과정을 하는 거, 3년을 뛰어넘는 것, 이런 거 선행학습. 선행학습의 그 효과 과연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행학습 먼저 배우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학원가는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계셨죠, 그죠? 그분이 있을 때는 이 단어조차도 못 썼어요. 말도 꺼내지도 못했을 뿐 학원 앞 간판에 선행학습을 한다 이런 단어도 못 쓰고, 전단지 같은 데도 선행학습이라는 단어를 쓰면 무조건 다 막 감사 나오고 범칙금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하더니만은 요즘 와서는 완전히 막 노골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니까 배우러 오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선행학습 중에서 엄마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거, 우리 애는 과연 몇 년 정도를 땡겨 놓으면 좋을까? 결국 대학교죠, 그죠? 대학교 갈 때를 대비해서 중학교 과정도 빨리 하지만 결국은 최종 목적지가 고등학교 과정을 원활하게 많이 해놔가지고 나중에 수능에서 대박을 치고, 그래서 의대나 법대나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데 이제 가는 거, 그걸 원하니까, 맞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학생들마다 다 일률적으로 다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 중에서 문과 성향의 학생이 있고 이과 성향의 학생이 있고, 둘 다를 벗어난 예체능 성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문과 성향의 학생이 있겠다. 문과 성향, 이과 성향, 그죠? 그 반면에 수학은 이과 쪽이다, 그죠? 아무래도, 그죠? 그 다음에 예체능, 이렇게 보통 학생들이 요게 속하는지 요게 인문계 고등학교는 요쪽에 되고, 여기는 예술이니까 어떻게 음악, 미술, 체육 이걸 말하겠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쪽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제가 가르치는 수학하고는 좀 관계가 없겠죠, 그죠? 저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학생 때에 따라서 문과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이과 성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과 성향이 있고 이과 성향이 있을 수가 있는. 문과 성향은 어떤 거냐면, 빨리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나누어지냐 하면, 문과 학생이 선행을 하는 거하고 이과 학생이 선행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문과고 이과고 이건 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수학하고 과학에 좀 재능이 좀 탁월하면은 이과생이 되겠고, 문과는 아무래도 수학, 과학에 좀 취미가 없고 소질이 없고, 어떻게 해요? 의학, 문학, 의학, 또 사회, 역사, 이런 쪽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문과가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좀 가장, 어머니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 우리 애가 이과라서 좀 빨리 선행을 땡겨서 나중에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고, 한의대를 가고, 치대를 가고, 수의대를 가고, 아니면 또 공대 계통에 특히 또 반도체학과, 그죠? 반도체가 인기가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또 일반 과학 같으면 어떻게 전기과, 어떻게 토목과 이런데 이게 되겠죠. 생명과학과. 여기는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 문학, 의학이니까 도구 동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불어 불문학과, 아랍어과, 러시아 문학. 그 다음에 어떻게 사회학과, 역사, 세계적인 세계사, 국사, 지리학과 이런데 고고학 이런 데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좀 그 수학이 쓰이는 곳은 이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애가 사랑하는 자기 애가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 예체능 성향인지 빨리 구별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수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쪽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1년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1년 정도. 그러니까 중2 올라가는 학생은 중3까지만 하고, 그럼 고등학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2년 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2년을 뛰어넘었다는 뜻이죠. 근데 시간 낭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정도는 땡기는 거는 좀 제가 찬성하는데, 2년 땡기는 거는 제가 별로 찬성하지. 그런 노력을 영어나 국어나 이런 데 더 신경을 써놓는 게, 즉 자기 자신이 재능이 있는 쪽에 신경을 써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과생들은, 이과 성향은 한 2년 정도, 2년 정도가 보통이다. 그러면 중2 같으면 고1까지, 중3은 고2까지 2년 선행이 좋은데, 좀 우리 애는 문과, 이과, 수학에 특별한 그 재능이 있다, 이럴 때는 한 3년까지도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중2는 고2까지, 중3은 고3까지, 이렇게 3년까지. 요게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아까 1년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출발 라인이 틀립니다. 다릅니다. 여기는 조금 높은 책으로 스타트를 끊어도 되고, 여기는 높은 쪽으로 끊으면 완전히 멘붕 옵니다. 멘붕. 여기는 아주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기초 서술이 잘 되어 있는 책으로 스타트를 끊고,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은 우리가 자기 애가 문과생이냐, 학부모님 중에서 자기 애가 문과생이냐, 이과생이냐, 예체능이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아까 전에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평소에 집에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니면서, 성적 나오는 것도 볼 수 있겠고, 또 하는 행동 보면 알잖아요. 책 읽기 좋아하고, 동화책 좋아하고, 추리소설 좋아하고, 역사, 고전, 이런 데 좋아하는 친구들. 여기는 아무래도 관심이 수학 연산 쪽에 강한지,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이런 걸 암산으로 해치울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과학 쪽에 상당한 소질이 있는지, 그런 친구들은, 그 반면에 말이죠, 문과하고 이과하고 양쪽을 겸비한 친구들이 있어요. 양쪽을 문이가 되겠죠. 그죠? 문과 이과니까 문이가 되죠. 문과 이과 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문과 성향도 되고 이과 성향도 같이 가지고 있는 반반 정도로 다 다양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과의 어떤 특출한 특징을 갖지 못하면서 당연히 또 이과에도 특징한 소질이 없고 이래 보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죽도 밥도 안 되는 사람이 되겠죠. 너무 제가 폄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학 선생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학 쪽에 소질이 있으면 이과생이고 수학 쪽에 소질이 좀 없다. 재미를 느끼지 못,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러면은 문과로 취급하도 관계 없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해당되면은 1년만 앞당기자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같으면은 중1 과정까지만 선행을 하는 게 좋고 그러면서 처음에 스타트 할 때 아주 그 수준이 낮은 책 있죠. 예, 있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저희 학원에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도 있고 한데 책이 낮은 책으로 스타트를 하고 요게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2년 내지 3년간은 해도 좋겠다. 2년 내지 3년간 가는 거는 중1이면은 어떻게 되겠죠? 중2, 중3, 고1까지 정도 하면 되는데 아주 특출하고 말이죠. 전교권에 놀고 특히 이 수성구 얘는 교육 특구입니다. 그죠? 대구 광역시 중에서도 아주 학구열이 높고 특히 정시란 게 있죠. 수시 말고 정시. 정시에 탁월한 성적을 내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동네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좀 망쳤다 해가 실망하는 학생이 없어요. 아, 저는 정시로 의대 갈 수 있어요. 상상을 안 되죠. 정시로 의대를 갈 자신이 있습니다 하면서 학교에 내신에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학교 내신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수능으로 막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수능에서 최고 득점을 맞아가지고 의대를 간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딱 이렇게 기획하죠. 우리 애는 문과생이니까 1년 정도만 하면 되겠다. 고1 같으면 고2까지만. 그 다음에 이과 성향의 학생은 한 2년, 평균적으로 2년인데 한 3년까지 해도 괜찮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중1 같으면 고1까지, 중2 같으면 고2까지 이렇게 3년 정도까지만 땡겨도 괜찮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예체능은 수학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또 특별하게 하는 그 문과 예체능에도 문과 수능을 쳐가지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학과에 노리는 거 이런 친구들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거기는 아주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과 친구들, 이과 친구들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애가 이과 성향인지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문과 친구들은 어떤 책으로 첫 스타트를 끊으면 좋을 것인가? 이과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첫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선행학습에 대해서 선행학습의 실체와 효과라고 뭐 정의해도 되겠죠. 거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문과생과 이과생의 선행의 첫 출발지가 교재를 어떤 걸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이지훈 수학원 빨간 도끼 빨도쌤이었습니다.